안녕하세요. 오늘은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공유화천의 장애 요인, 물을 국가안보와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공유화천 장애 요인은요, 접경 유입 국가들의 수자원 협력을 쉽지 않다. 따라서 협력의 장애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첫 번째, 비대칭적 정보는요, 국가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정보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갈등 요인이 존재됨으로써 협력의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는 정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대 국가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과학적 차이와 기술적 불확실성이라는 것은요, 과학기술의 차이는 물의 공급 능력, 물의 질에 관련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차이는 수자원의 물리적 과정을 계측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렵고 각국의 계량적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세 번째, 강제적 제한이란 수자원 협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협력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강제 권한의 위협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다. 네 번째는 자치권이란 어떤 결정이 자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3국에 의해 결정되는 중립적인 양이나 전담위원회의 결정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하류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물을 이용하는 거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물관리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다섯 번째, 국가적 이해와 국제적 이해의 상충이라는 것인데, 자국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국제협력에 반대함으로써 협력의 난관에 봉착해 가는 장애 요소다. 따라서 물의 양을 상대국에게 양보한다면 자국의 농업에 타격을 주고 엄격한 오인 기준은 자국의 산업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대칭적 국가 성격이라는 것인데, 부자 국가가 보상을 하고 더 많은 수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항상 협력에서 장애 요소가 된다. 즉 관련국들은 서로 다른 인구 밀도, 국민 소득, 군사력, 자연자원 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는요, 상류 국가가 하위 국가에 대한 고려는 상대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여 비대칭 관계에서도 관련 국가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나일강에서 이디오피아가 상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절대량은 이집트가 많아 나일강의 66%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다. 결론적으로 비대칭 요소 중 가장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힘의 대칭, 정보의 대칭, 지역의 비대칭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물 국가안보와 연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물안보 개념은 2000년 네덜란드에 개최된 제2차 물포럼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 그러다가 2006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4차 물포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 관련 인프라 시설에 가능한 수준까지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물안보 달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리고 2008년 아프리카 물주간은 아프리카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물안보 향상 전략을 밑그림으로 작성한 바가 있고, 2000년 강요 선언에서는요, 물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 7가지를 선정했고,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물은 다른 안보 개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 바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세 번째, 인증과 북한과 군사안보나 수자원 확보 같은 단일의 틀로 바라보기보다는 수자원, 환경, 재해 방지 등 여러 분야에서 물안보라는 틀을 통해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유화천은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안보를 정지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안보와 관련된 연구 보면은요, 국내에서는 수자원 연구자들은 물안보 관련 물안보 시스템, 물안보 이용 가능성, 조직, 제도, 관련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요, 기후변화 대비 국가물안보 확보 방안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1차 연도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회 전망과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가동토록 한 바는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2000년도는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물순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수자원 시스템 취약성을 평가한 바는 있으나 반면에 물안보에 대한 심도 깊고 구체적인 국내 연구가 좀 부족했고 물안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연구는요. 국가 간 물 분쟁, 식량 부족, 테러리즘,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이 안보 문제와 직결돼서 여러 가지 충돌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는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변함에 따라 홍수 가뭄으로 작물 생산량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빈민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국 환경청에서도 물안보 프로그램을 통해 먹는 물과 폐수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실행한 바가 있다. 저 9.11 사건 이후 국토안보국 요구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먹는 물의 배수관망 시스템에서의 의도적인 오염에 의한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지속개발연구원에서는요. 기후변화가 수자원 확보를 둘러싼 중동 지역의 갈등을 한층 격화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즉 중동 지역과 전 세계적인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안보 면에서 불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일곱 번째, 일본 물안보 전략기구는 정치적 리더십, 국내 참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설립된 조직인데 산업간의 서로 협력해서 일본하고 국제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 물안보 전략기구 행동팀의 세 축으로 구성된 팀워터 자표는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전한 국토를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지역활동,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과 연계로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공헌함으로써 지구의 물위기와 인간의 안전에 직결된 물 안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물안보 개념 등장을 앞에 했는데 의미는요. 국제 물 제휴와 국제기구에서는 물 안보를 인간과 환경을 위한 첫 번째 충분한 수량의 물, 두 번째는 적합한 수질의 물,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접근권의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요소로 봤고 그래서 해외 국내 사례를 고려해서 첫 번째 수자원의 확보 쭉 넘어가서 일곱 번째 정책의 수립과 이행 등 국가 물안보 주요 구성 요소 7개를 이렇게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진강, 북한강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비롯한 물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이 지금 요구되겠죠. 지금은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위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연구를 계속 좀 해야 될 분야로 봅니다. 또 향후 북한청의 유역 변경이라는 임진강 남측에서의 물 부족 문제도 예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은 남북 공유하천 중에 임진강, 북한강 중에 임진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